네, 안녕하세요. IDSL 석사과정 김성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해드릴 논문은 모바일 LLM, Optimize a Billion Parameter Language Models for On-Device Use Cases라는 논문입니다. ICML, 24년도 ICML 컨퍼런스에 퍼블리시가 됐고, 인용수는 10월 18일 기준으로 32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 논문에서는 이제 릴레이티드 웍스가 조금 논문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앞쪽으로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앞쪽으로 미리 릴레이티드 웍스만 따로 뺐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LLM이 점점 크게 발전이 되고 있고 그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접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자주 사용하는 챗GPT나 이런 모델들을 굉장히 예전보다는 자주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업무 방식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이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LLM 모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논문에서는 걱정을 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논문에서 가정을 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일상 시간 중 5%를 GPT-4 모델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GPT 모델 초당 50 토큰 속도로 처리를 해야 할 때 이제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엄청난 양의 연산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이제 잇따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LMM을 더 사용하려면 LMM의 규모를 축소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LL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작아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저런 모바일 핸드폰과 같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는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아직은 여유롭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LLM 모델을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 올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버든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이제 이런 온디바이스와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사용 가능한 LLM 설계를 목표로 했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원활함이라는 것은 1빌리언 미만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LLM으로 타겟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1빌리언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 하면 현재 이제 논문에서는 아이폰 15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이제 그 아이폰 15에 있는 램에 이제 1빌리언까지 올려야 이제 원활하게 사용한 정도라고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온 그 결과가 1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작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올리면 350밀리언 크기의 모델 8비트 가중치로 적용 시 아이폰 15에서는 하루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전에서는 이렇게 2시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파라미터를 적게 가져가는 모델을 사용하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논문에서는 1빌리언 미만 파라미터를 가지며 정확도 저하를 최소화한 모델 설계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1빌리언 미만의 모델들인데요. 이 보라색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LLM의 경우 굉장히 우선 이 버블의 크기는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모델 파라미터를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논문에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실험을 조금 정리할 겸해 이제 성능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제로샷 커먼 센스 리즈닝 테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을 재학습 없이 이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과 추론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모델은 여름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학습을 받지 않았겠지만 모델이 이제 여름에는 덥고 아이스크림은 이제 조금 차갑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 여름에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태스크고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 단계별 추론, 그리고 해결책 도출이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I 콜링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예를 들어 핸드폰에 뭐 8시에 알람 맞춰줘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 모델이 자동으로 이제 알람 설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말 그대로 이제 대화형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작업입니다. 저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우선 사용자가 사용자가 위치한 지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알아야 이제 정확한 날씨를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제 위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물어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맥락도 지켜야 하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릴레이티드 웍스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LMM이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LLM을 경량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죠. 스트럭처드 프루닝이나 언스트럭처드 프루닝, 그리고 이제 퀀타이제이션과 같은 경량화 기법을 통해서 LLM을 경량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논문에서는 이런 그 전에 이런 경량화 기법들을 조금 보완해서 사용을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은 LLM 자체 이제 아키텍처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 타이니 라마에 같은 경우는 아직 1빌리언 파라미터 개수를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목표하고자 하는 1빌리언을 넘어섰고 그 전에 있던 1빌리언 미만의 LMM들은 조금 이제 최적화가 덜 돼서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트 모델을 대상으로 한 나스 알고리즘 최초로 이제 나온 연구인데요. 저 논문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파라미터 수가 동일하다면 모델 아키텍처가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조금 이 말에 반박을 하면서 예,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뎁스 관련해서 조금 모델의 규모가 작아지면 아키텍처도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쉐어링의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이제 경량화 기법 중 하나인데 이제 다른 원래대로라면 다른 파라미터를 가져야 하지만 이제 그 구조를 파악을 해서 같은 가중치를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쉐어링이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 중간 레이어보다는 인풋 아웃풋 임베딩 등에 대한 웨이트 쉐어링 연구가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마지막으로 어텐션 쪽에 경량화와 최적화를 시도한 연구들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대부분 어텐션 메커니즘을 위한 효율 개선, 하드웨어 효율 개선 등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바일 LLM에서 제안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 있는 피규어인데요. 그 모바일 LLM을 디자인할 때 어떤 방식들을 채택을 했고 그 방식들로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고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좋은 표라고 생각해서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 수익을로 그리고 이제 훨씬 이게 모델이 조금 딥하고 얇아지는 그런 구조가 이제 작은 LLM에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했고 인비딩 쉐어링 메소드를 채택을 했고 그룹 쿼리 어텐션을 적용을 해서 이제 원빌리언 미만의 효율적인 LLM을 개발했다라는 짧은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액티베이션 펑션의 경우에는 큰 내용은 없었고, 이제 소형 LMM 모델을 위한 액티베이션 펑션 성능 조사 결과 수익 연료가 제일 좋았다고 언급을 했고, 이제 기존 구조에서 렐루를 이제 수익 연료로 교체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그 리즈닝 테스크, 제로샷 테스크 성능을 올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뎁스와 위스 사이에서 이 논문 저자들이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큰 트랜스포머 기반에서는 이제 파라미터 수가 약간 이제 대부분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이제 아키텍처 자체는 크게 영향을 안 준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논문 주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작은 모델에서는 이제 아키텍처 디자인이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측면에서 실험 결과 이제 모델의 위스를 늘린 것보다 모델의 뎁스를 깊게 하는 것이 성능이 훨씬 더 좋다고 했고 이제 논문에서 실험 결과표인데요. 그 125mm 그리고 350mm 모델 기준으로 레이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모델이 깊어질수록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주황색이 제일 깊은 모델이고 초록색으로 같아질수록 이제 깊이가 얇아지는 모델인데 주황색의 경우 대부분 이제 상단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딩 쉐어링입니다. 또 설명드린 그 웨이트 쉐어링 기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MM에서 이제 모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인베딩 레이어가 전체 파라미터 중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작은 LMM에서 이 인베딩 쪽을 잘 최적화하면은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 인풋 인베딩과 아웃풋 인베딩을 재사용하는 것 같은 가중치를 재사용해서 적용하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인베딩의 경우에는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모델이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단어 혹은 토큰의 총 개수 그리고 인베딩 디멘션이 이제 각 단어나 토큰이 이제 표현되는 벡터의 크기,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풋에서는 이제 이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이제 디멘션으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캡 사이즈 그리고 인베딩 딤 이렇게 이 크기인데 반대 측에서는 다시 이제 이 인베딩 디멘션을 보캐블러리 사이즈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행렬 크기 자체는 똑같은 것을 이제 논문 저자들이 타겟으로 해서 이런 이제 같은 가중치를 사용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재사용하면서 생긴 이제 당연히 이제 가중치 재사용하니까 파라미터가 줄어들고 이제 아무래도 같은 가중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은 떨어졌는데 이제 이 떨어진 성능을 논문에서는 모델의 뎁스를 늘려서 조금 보상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베딩 쉐어링 자체만 적용했을 때는 조금 떨어져고 파라미터 수는 꽤 줄었는데 이제 이 떨어진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뎁스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베딩 쉐어링 관련해서 그때 학습에 대해서 잠깐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정확히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언급이 안 돼 있었는데, 보통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어, 그레디언트를 이제 갱신을 할 때,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갱신을 할 때,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같은 가중치로 이제 인풋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리고 아웃풋에 대해서 같은 가중치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더해서 이제 하나의 큰 그레디언트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어텐션 쪽에서 이제 적용한 방법들인데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소형 트랜스포머 모델에 적합한 헤드 사이즈를 탐색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 자체의 디멘션을 키우는 방법과 헤드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 사이에서 이 트레이프 고려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논문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적합한 사이즈를 탐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LMM에서 이제 KV 캐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그룹트 쿼리 어텐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어텐션 기법이 소형 LMM에서 효과적인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룹트 쿼리 어텐션은 왼쪽 아래 피규어와 같이 이제 하나의 키 반류 헤드에 대해서 동일한 쿼리 헤드를 여러 번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웨이트 쉐어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쿼리 헤드 16개, 그리고 케이브 헤드 4개를 채택을 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줄어든 KV 헤드 값에 대해서 아까 그 전과 동일하게 이제 인베딩 디멘션을 늘려서 모델 사이즈를 유지함과 동시에 성능을 조금 끌어올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시면 이제 인베딩 쉐어링만 적용을 했을 때 파라미터 수가 또 줄었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성능도 조금 줄었지만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인베딩 디멘션을 늘려서 성능을 다시 끌어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어 쉐어링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모델의 뎁스를 깊게 하는 것이 이제 소형 LLM에서 효과적인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이제 뎁스를 늘리는 것마저도 이제 레이어 쉐어링을 적용을 해서 추가적인 리소스를 절약을 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색들이 이제 다른 트랜스폼 어텐션 블럭들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단순하게 베이스라인 트랜스폼을 활용을 해서 레이어 쉐어링을 하는 것이 성능이 가장 높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를 보시면 이 이제 그 이 세 개 다른 어텐션 블럭들을 크게 한 청크로 잡고 이 청크들을 단순하게 복사하는 것이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는 건데 그 논문에서는 SRAM 허용된 용량이 20MB일 때 트랜스포머 블록 한 개만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이 가장 좋은 이미디에이트 블록 와이즈 방법을 채택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C 방식대로 이제 레이어 쉐어링을 하게 될 경우 다음 블록 다음 블록으로 갈 때마다 이제 메모리에 액세스를 해야 되고 데이터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B 방법의 경우에는 똑같은 블록으로 두 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두 번에 두 번 연산을 하고 한 번 이제 메모리를 데이터를 이동을 하고 그리고 두 번 연산하고 하면 그래서 C 방법 대비 절반만큼만 이제 데이터 이동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하지만 이제 메모리 쪽으로 효율이 좋은 B를 선택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능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이제 이 이미디어트 블록 와이즈 쉐어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어, 이제 실험 파라미터들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테이블로 정리를 해놨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로샷 커먼센스 리즈닝의 경우에는 8개 데이터 셋으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 비슷한 사이즈의 타 모델 대비 대부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대부분 좋은 성능이고요. 그래서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점이 여기 파이시아나 RWKV 이제 400밀리언 같은 경우 50 그리고 47, 44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모바일 LLM 125밀리언 모델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즈닝 테스트 추론 말고도 이제 Q&A나 리딩 컴프레hen션 RC에서 또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 이 태스크들에서 특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모델들은 막 4.4, 뭐 8, 9 이 정도인데 이제 모바일 LLM의 경우 전부 다 10을 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A의 경우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리딩 컴프레hen션 또한 꽤나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인데요.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이제 이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서 온 디바이스 태스크, 예를 들어 채팅이나 API 콜링에서 중요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채팅과 API 콜링이 이제 주로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태스크이고 이 태스크를 잘해야 이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여기 보시면 120여 밀리언 크기의 이전 LLM들보다 1.2포인트 좋은 채팅 성능 그리고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점이 이제 다른 1빌리언 모델을 보시면 다른 1빌리언 모델과 이 125빌리언 결과를 보시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350밀리언 같은 경우는 1빌리언이나 1.3빌리언 모델보다 확실히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콜링의 경우에도 어, 여기 맨 아래가 이제 라마 7빌리언 모델인데 350밀리언 모바일 LLM 350밀리언 모델과 크게 성능 차이가 안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대형 이제 GPT나 라마와 비교를 해도
크게 성능 차이가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파라미터 차이에 비해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화를 적용을 했는데 이 비플러 16 모델과 이제 더블 8, 액티베이션 8 가중치랑 액티베이션을 양자화했을 때 그래프가 어느 정도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 양자화 같은 경락 기법에도 잘 대응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해봤는데 이제 시간이 크게 증가되지만 추가적인 자원에 비해 얻는 이점이 적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타임이 30시간에서 93시간 정도 그리고 42시간에서 109시간 정도로 거의 3배, 2배 정도 뛰었는데 이제 모델 성능은 오히려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냥 유지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LLM의 기존의 LLM 학습 방법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항상 유지하지는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컨클루전 설명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온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1빌리언 미만의 모바일 LLM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 모바일 LLM 아키텍처를 만들 때 이제 발견한 점들이 중요한 점들이라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델의 위스보다 뎁스가 이제 LLM이 작을 경우죠. 모델의 뎁스가 모델 성능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런 이제 파라미터를 최대한 작게 그리고 효율적인 LLM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웨이트 유틸라이제이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잘 성능으로 보여주린 것 같고 논문에서는 이제 인베딩 쉐어링, 그룹 스코어리 어텐션, 그리고 블록와이즈 웨이트 쉐어링과 같은 이제 가중치 재활용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리소스 없이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렸다가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 이전 LLM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파라미터로 뭐 제로샷 커먼 센스 리즈닝 태스크나 Q&A 그리고 RC 등의 태스크에서 125 밀리언 모델에서만 비교를 해도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